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수열에 대해서 조금 다룰 건데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수열에 대해서 조금 다룰 건데가 아니야. 생각해보면 수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지, 수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접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전반적인 내용 전체거든. 내가 느끼는 전반적인 내용 전체.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보고, 이제 문제 상황을 보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지. 뭔가 문제 상황을, 문제를 파악을 하는데 이게 두 가지 갈래로 가거든. 두 가지 갈래로 가. 왜 두 가지 갈래로 가느냐? 일단은 문제 파악 자체가 좀 힘든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해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 문제 파악 자체가 여기가 조금 힘든 녀석들, 그러니까 얘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직접 뭐 해본다? 직접 그 상황을 연출해 보는 거야. 연출해 본다라는 얘기가 뭐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이 얘기야. 그냥 대입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문제에서 제시된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게 크게 주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줄여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시된 상황, 그러니까 대상수가 표본이라고 얘기를 할게. 전체 대상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표본 자체가 작은, 표본이 적은, 적당한 맛. 표본이 적은 상황으로 대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고, 대입을 해가지고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 대입을 통해서 구조 파악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 일단은 우리가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뭐 내용들 뭐 여러 번도 읽어볼 거고 다시 한번 줄도 꺼볼 거고 하긴 하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저런 거야. 그러니까 직접 저 상황 자체를 연출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되었다면 두 갈래로 가는 거야. 자, 두 갈래로 가는데 바로 일반화를 시킬지, 뭔가 수식적인 변형을 통해서 바로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를 시키는 방식도 있을 거고, 자, 또 하나는 뭐냐? 이것도 바로 안 보이는 거야. 일반화 자체가 바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주느냐? 당연히 뭐 해본다?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이렇게 계속 이 녀석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뭐를 발견하셔야 되느냐 하면 규칙성을 발견을 하시고, 그 규칙성을 바탕으로 뭔가에 해당하는 AN을 도출해낸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방법이 조금 이게 생소한 방법이긴 하거든. 자, 생소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세 번째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느낌은 이런 거거든. 자, AN이 있을 건데 큰 줄기는 이거야. AN이 뭔가 하나의 별인 거야.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찾았느냐, 순서가 이렇게 돼. N을 가지고 N에 뭘 대입하는데, N에다가 1을 대입한 값에 해당하는 값, 뭐 A1을 찾고, 맞지? 이렇게 찾는 거야. 2를 대입하고 난 다음에 A2를 찾고, 이 방향인데 역방향으로 찾는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난이도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어떤 얘기냐, 이런 거야. 3이라는 게 있어. 3이 이 예시를 들면 이런 거야. 이 3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n이 얼마가 될 때, n이 1 이상일 때 3이라는 값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거야. 거꾸로 찾아.
3이라는 게 있는데 이 3이라는 거는 n이 1 이상일 때 되는 거야. 자, 4라는 값이 있는데요. 4라는 값이 있는데 n이 그러면 이때 4라는 값은 n이 4 이상인 값들이 가지겠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이런 두 결론이 나오면 뭘 알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지. A1은 누굴 가지는데 현재 A1은 3이란 값밖에 못 가지는 거야. 얘는 A2는 누구 가지는 거야? A2도 3이란 값밖에 못 가지는 거야. 이해돼요? A3는 누가 된다? A3는 3이라는 값밖에 못 가지지만 누구부터는 요까지 결론이 나왔다라면 A4는 누구를 가지는데? 3하고 4를 가지는 거야. 이런 방식들이 있다고 종종 수열 문제를 풀 때. 이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바로 수식의 변형을 통해서 일반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잘 안 된다 하면 규칙성을 파악하거나 그것도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 뭐 값을 먼저 정해놓고 항을 찾아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값을 보고 여기서는 이제 값을 정해놓고 항을 찾아주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 외에도 물론 있긴 하겠지. 뭐 근데 거의 여기 셋 중에 하나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요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특정한 값이 있는 거야. 별이라는 값이 n이라는 게 1하고 2하고 3이 될 때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세모라는 값 자체가 n이 3부터 4, 5 이렇게 될 때 그리고 네모라는 값 자체가 n이라는 값이 5, 6, 7 이런 식으로 갈 때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이런 것도 조금 정리를 해놔. 아, 그러면 A5라는 거는 어떤 거다?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다? 별이라는 값도 가질 수 있고 세모라는 값도 가질 수 있고 네모라는 값도 가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왜? 어디에도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값을 이용해서 항을 구하는 그런 패턴의 문제들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된다 라는 얘기다. 오케이? 다 됐니? 자, 뭐 이게 다야. 이게 다고요. 이제 문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뭐 어제 헉헉거리면서 문제 풀고 가는 것 같던데 어디를 한번 볼까요? 라고 하면 27일차 문제를 조금 살펴봅시다. 잘 안 해주려고 하긴 하지만 일단은 뭐 내용 정리 수열에 하면 내용 정리는 끝났거든요. 끝났으니까 오늘은 문제 풀이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줄게. 오케이?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보여줄게요. 자, 46번입니다. 46번에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m,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an이라고 하자. 자, 다음 자연수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야 m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이 m이 걸려 있어.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이 n이라는 변수랑 이 m이라는 변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n이 정해지면 m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m이 정해지면 n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처음부터 잘 읽어야 돼. 자,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얘가 여기 있는 요 지점이 뭐다? 2의 m승 콤마 n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있을 텐데 요 길이가 2의 n승이고 n승 아니에요? n승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아니네.
아니네. 이게 아니네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안 되네.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립시다. 여기가 이거는 찾아야 되네. 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요 지점이 2의 m승, m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d가 있는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에 a가 있을 거고 얘가 b야. 자, 삼각형 ABD의 넓이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으냐면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봐. 이제 첫 번째는 뭘 좀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수식을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돼. 이제 중학교 수학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네. 이제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의 수학들을 하시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잘 안 되는지 보셔야 돼. 자, 이게 구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공부를 일단 하셔야 되겠지. 일단 얘는 대부분 다 될 텐데.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요 b라는 좌표가 있어야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지. 자, x의 증가량이 얼마입니까? 여기 x에서 이걸로 봐야 되구나. 여기 있는 요 점 이게 a, b, d가 되겠고 여기가 얼마인데? c가 되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니까 자, 2의 m승에서 누구를 뺀다? 1을 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0이고 m이 있으니까 여기가 되겠고 x 빼기 1은 y라고 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 지점의 좌표를 구해야지 높이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2의 n승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2의 n승을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가 나옵니다. 2의 m-1승분의 m이 되겠고 2의 n승이 들어가는 거니까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잘했어? 그래서 밑변의 길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두시고 높이 나누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는데 2의 m승 마이너스 1분의 m이 되는 거고 그리고 2의 n승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얘랑 곱한 결과고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 이까지 됐지? 그러면 수식은 거의 한 3등급 이상이면 수식은 다 적을 수가 있어. 3등급 이상이라면 다 적을 수 있어. 3등급이 뭐야? 다 적을 수 있죠. 웬만한 학생들은 다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요 수식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돼요. 2의 m승 2의 n승이구나. 2의 n승에 빼기 1이 있을 거고 이 녀석의 제곱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으냐면 2의 m승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봐봐. 두 가지야. 일단은 A1, A2, A3가 어느 정도 쉽게 구할만 하면 하나씩 찾아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아예 안 되거나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 바로 일반화가 안 되는 경우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n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자, n에다가 얼마부터 집어넣어? 1부터 집어넣으면 되겠지?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읍시다.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 들어가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2의 m승 빼기 1이 되는데 자, m이 누가 되죠? m은 어차피 뭐다? 문제에서 자연수라 그랬고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이 1이 돼버리면 얼마가 되는데? 1이 돼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1 되면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는 1 되면 되겠네. 여기 1 딱 돼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m 자체가 얼마가 나온다? m이 1이 나옵니다.
오케이? m이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여기 1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n에다가 2를 집어넣었다고 쳐.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4고 3의 제곱이 되겠네. 3의 제곱. 오케이? 3의 제곱. 3의 제곱이고 여기에다가는 2의 m승 빼기 1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요 m 자체가 누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m. 이거를 만족하는 m들 중에 가장 작은 게 누가 되느냐. 이게 9가 되니까 3은 안 된단 말이야. 누구부터 되죠? 4가 되겠네요. 됐지? 4가 되는 거야. 한 번 더 가봅시다. n이 3이 되는 거야. 3이 돼버리면 여기 3이 들어가는 거니까 8 빼기 1이라서 7의 제곱이 되는 거고 2의 m승 빼기 1이 여전히 있을 건데 이게 지금 49가 되는 상황에서 자,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4고 여기 있는 요 녀석인데 m 자체가 5면 32 빼기 1이니까 안 되고 6이면 64 빼기 1이니까 된단 말이지. 6이란 말이지.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4가 되는 거야. 이때쯤 되면 하나씩 하면서 뭐가 되느냐 하면 어느 정도 규칙성이 발견이 어느 정도도 될 거고 또 뭐가 될 거냐. 이게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질 거란 말이야. 어느 정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4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제 숫자가 조금 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4까지는 한번 해볼게. 2의 4승 빼기 1의 제곱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얼마가 돼? 2의 m승 빼기 1이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다 됐니? 자, 여기까지도 한번 검증을 해본다라면 얘가 15니까 15의 제곱이란 말이지. 이게 15의 제곱이니까 225란 말이지. 225인데 여기 있는 m 자체가 7이 되면 128밖에 안 되니까 8이 256이란 말이야. 그러면 보이는 거지. 관계가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럴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랑 여기 있는 빼기 1 자체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니? 점점 커지면은 여기 있는 4라는 녀석과 2라는 녀석이 곱해졌을 때 값 요거 여기 있는 요 m 자체가 이거랑 곱해져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예상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고. 한 번 더 해볼까요? n이 얼마가 된다? n 자체가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n 자체가 5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2의 5승 빼기 1의 제곱이고 얘들아 그러면 이게 이 2의 5승 2의 거듭 제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난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1 딱 빼면 그냥 거의 없는 거 빼는 거랑 마찬가지야. 가면 갈수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누구랑 곱해지겠니? 그 결과가 얘가 2의 10승과 거의 동일해지거든. 이해돼요? 2의 10승과 거의 동일해진다니까. 자, 이게 더 2의 6승, 2의 7승 빼기 1 이렇게 가면은 그게 여기 있는 2의 5승의 5라는 지수와 밖에 있는 이 지수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해지는 거와 거의 동일해지겠고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2의 m승이 있을 텐데 빼기 1이 있겠지만 얘가 뭐다? 10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오케이? 다 됐니? 아니면 좀 더 납득을 위해 가지고 이걸 분배하셔도 돼요. 2의 5승 10승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6승 더하기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하셔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10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조금 내봅시다. 답을 조금 내볼게. 답을 조금 낼 때도 자, 이거는 여기서는 별 차이가 안 나겠지만 자, 우리가 n이 1일 때는 1이고 나머지 n이 2 이상일 때는 뭐가 된다? 2n이 되는 건 알겠죠? 이해되는가? 이까지는 알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 개 합할 때 방식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
일단은 전체적으로 질서가 있는 것들로 먼저 다 메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2K를 해주고 난 다음에 누구를? 여기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2, 4, 8, 6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20까지 갔는데 실제로는 2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20이 아니라 2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2를 빼놓고 난 다음에 원래 들어가야 할 숫자를 여기다가 더해준다고. 이해되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연습들을 조금 하셔야 돼. 이렇게 계산하는 연습들을 조금 하셔야 된다. 오케이? 값까지 낼 때도 전체를 먼저 구한다. 그리고 특별한 항을 빼낸다. 오케이? 특별한 항이 들어갈 자리를 빼낸다. 그리고 특별한 항을 집어넣는다. 그 패턴으로. 오케이? 다 했나요? 다시 보여줄게. 어디를 보시느냐. 자, 이까지는 됐지? 얘는 그냥 규칙성을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적용하는 문제들이고 어디 한번 보시느냐. 저기 한번 볼게요. 118번 봅시다. 118번. 자, 118번이야. 실수 전체에서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구간 저기에서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fx가 있어요. 6월이야. 평가원에서 냈었던 문제고 한번 봅시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인데 x가 누가 된다? 1이다. x가 0과 1 사이다. 자, 특징이 이렇게 되는 거야. x 이꼴 0이 이렇게 있고 x 이꼴 1이 이렇게 있는데 0과 1 사이에서는 어떤 숫자든지 그냥 3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1일 때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1일 때는 1이 된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됐지? 그런데 오른쪽에 봐봐.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추가적으로 f의 x 더하기 1이 fx다. 자, 봐.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좀 되는데 혹시나 자기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분리를 조금 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돼.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나 이 그림 그릴 줄 모른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 학습하셔야 된다고. 대체 지금 두 가지 조건이나 있는 거야. 그거를 한꺼번에 연결시킬 수 있는지도 중요한 거야. 오케이? 됐니? 그러면 이 조건 따로 알고 이 조건 따로 아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구간 일자리가 계속 반복된다 이 얘기지. 그러면 쟤랑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나머지 구간에 해당하는 그래프들이 다 그려집니다. 일식 차이 나는 이 지점이 맞죠? 이 지점 자체가 채워지면서 그리고 또 1과 2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잖아. 다 비어져 있는 거고 일식 차이 나니까 여기도 2,1이라는 지점이 채워질 거란 말이야. 이거 됐어? 그럼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 다 할 수가 있을 거고 세 번째 봅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에 F 루트 K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를 3으로 나눠줍니다. 가볍게 한번 봅시다. 잘 들어봐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인 건 알겠나? 정수면 1인데
아니면 3이다.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내셔야 됩니다. 뭐라고? 정수면은 1인데 아니면은 3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안 되시면 문제를 아무리 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자, 이 지식 갖춰지고 연결까지 하시면 됩니다. 정수면 1인데 그 이외면 3이다. 이렇단 얘기라고. 이해되죠?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누가 f의 x라는 이 값 자체가 자, 이 x가 정수면 그리고 그게 아니면 3이다. 그러면 이 생각도 하셔야 돼. 1부터 20까지 k가 있는데 1부터 20까지 k가 있는데 누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이 중에서 1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포인트지. 또 누구라는 숫자인데 2의 제곱이라는 제곱수라는 4라는 숫자, 또 누구? 9라는 숫자, 또 누구? 마지막으로 누구 있어요? 16이라는 숫자가 뭐가 된다? 얘네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누구로 갈 수밖에 없는데 1로 갈 수밖에 없잖아. 이해되죠? 1로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야. 다 됐니? 이해돼요? 자, K 값 자체가 요렇게 될 때 이 녀석 FK가 그러면 요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 이해돼요? 이해돼? 자, 이까지 파악을 했어. 그럼 나머지들을 이제 문제 파악은 다 됐거든. 근데 이제 마지막이야. 이게 답을 내는 테크닉이에요. 그걸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도 얘기를 할 거고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야. 그게 뭐냐? 자, 특수한 항이 지금처럼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그럼 특수한 항을 4개가 있다라고 해서 시험장 가가지고 노가다로 규칙 있는 거 다 찾고 특수한 거 다 찾고 따로따로 더하면 너무 시간 낭비가 심해.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고? 먼저 질서가 있는 것들끼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준다? 특수한 항들의 자리를 비우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특수한 항을 집어넣는 거야. 그런 패턴으로 해설이나 보통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해돼요? 자, 다시 얘기를 한번 해줄게. 자, 그럼 봐봐. 자, 이 숫자 이외에는 이 숫자 여기 있는 K, 이 K 값 이외에는 전부 다 뭐가 된다? FK가 얼마가 되는데? 3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 값 이외에는 전부 다 FK가 3이 되는 거야. 이까지 됐지? 그럼 봐. 3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있는 개수가 16개나 돼. 이거를 일일이 다 더하면 얼마나 무식한 짓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라고. 먼저 자, FK가 3이면 여기 있는 요 일반항 자체를 조금 고쳐놓습니다. 3분의 K의 F 루트 K는 잘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혼자 풀면서 답 맞췄다 좋아하지 말고 당연히 다 맞추지 이미 다 나왔는데 근데 제일 마지막까지 답을 낼 때도 조금 배워야 될 부분들을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자,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얘가 3이기 때문에 얘는 뭐해? 그냥 K가 되는 거야. 맞죠? 얘가 3이기 때문에 얘는 3분의 3이니까 K가 되는 상황이라고. 이까지 돼요? 그래서 먼저 뭘 한다? 일단은 특수한 항을 제외한 전체를 다 더해버린다. 전체를 다 더해버립니다. 어떻게?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를 다 더해버립니다. 이까지 납득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한다? 특수한 항이 들어갈 자리를 빼버린다 라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이렇단 얘기야.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 A1, A2, A3,
A4까지 쭉쭉쭉 가가지고 A20까지 갔는데 이거를 질서가 있는 것들끼리 다 더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조작은 뭐냐? A1이 특수한 항이고 A4도 특수한 항이니까 얘를 비워버리기 위해서 여기에 A2랑 A3랑 이렇게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뭐다? 두 번째는 뺀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뺀다? 1, 4, 6, 1, 4, 9, 16 자체를 이런 것들을 뺀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지? 이해돼? 1, 4, 9, 16을 더한 것들을 뺀다고.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거야. 다 비워져 있어. 이해돼? 이해돼요? 얘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이해가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해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넣어야 될 특수한 항들을 넣는데 특수한 항들은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얘 또한 K에 FK, F 루트 K인가? F 루트 K를 누구로 나눠주는데? 여기 해당하는 거 3으로 나눠주는 거야. FK가 아니고 F 루트 K구나. 미안, 루트 K구. 여기 같은 경우에 루트 K가 된다. 루트 K 맞나요? K. 뭐 어차피 상관은 없겠네. 1 들어가면 정수가 되는 거니까 요런 것들이네. 요런 루트 K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있는 루트 K는 어차피 1이 되는 상황이고 이 녀석 자체가 여기에 1이 들어가면서 3분의 1이 만들어집니다. 4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4가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집어넣으시면은 어디야? K 앞에 4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4 앞에 들어가면서 4랑 3분의 1이 되는 거라서 3분의 4가 된다. 이까지 이해돼? 이해돼요? 3분의 4입니다. 그리고 9일 때 3분의 9가 되겠고 16일 때 3분의 16이 들어와서 얘네들이 따로 여기에 들어가줘야 된다. 자, 그냥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만약에 내가 뭔가에 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수한 항이 중간에 끼어져 있으면 전체를 다 더하고 특수한 자리에 있는 항을 빼고 다시 집어넣는다. 그 얘기야. 오케이? 됐지? 끝.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중에 몇 가지는 뭐 해봤었었는데 거기 봅시다. 한번 더 해볼까? 저 뒤에 한번. 107번 봅시다. 107번. 자, 107번입니다. 자,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했네. 107번이야. 끝 나오겠지? 문제 봐봐. 이게 이제 수능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는데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막 눈으로 딱 보자마자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는 아닌데 양의 약수의 개수를 n을 양의 약수의 개수를 뭐라고 부른다? fn이다 라고 부른다. 양의 약수의 개수. 오케이. 됐어? f1은 1, f2는 2 뭐 이렇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36의 모든 양의 약수. 36의 모든 양의 약수가 있을 거고. 약수니까 얘는 소인수분해가 필연적으로 되겠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해놓읍시다.
그리고 나서 약수가 A1부터 시작해서 A9까지 9개 있다. 확인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시그마. 여기가 K가 1부터 얼마까지?